자, 21번 문제입니다. 직각삼각형이 지금 주어져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들을 각각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자, 일단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주면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은 입체가 생긴다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생긴다는 거 볼 수 있지?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회전축에 그지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보자라는 거 생각 한번 해볼게요. 포함입니다. 포함이라는 거는 회전축에 딱 닿이게, 그지? 여기에서 닿이게 위에서부터 종이로 이렇게 자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른쪽 왼쪽 대칭되게끔 그렸는 요 모양이 그대로 생기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를 찾으라는 거야. 그지? 자, 이 도형의 넓이는 그러면 여기 부분의 넓이를 찾아서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야?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지. 됐니? 회전축이 포함하는 평면은 앞에서 보이는 요 단면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요 넓이를 찾아봅시다. 일단 요쪽의 넓이는 밑변이 3이고요. 높이가 4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3 곱하기 4 나누기 2.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2를 곱해주면 되고요. 전체 넓이는 그래서 얼마? 12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가 A가 되겠네. 자, 이번에는 회전축의 수직인 단면을 자를 거야. 자, 수직으로 이렇게 달라주면 모든 회전체는 뭐가 생기더라? 원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작은 원, 여기서는 조금 큰 원. 그죠? 근데 회전체에서 잘랐을 때 가장 큰 단면이 생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잘랐을 때일까? 요렇게 잘랐을 때가 우리가 가장 크겠구나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그럼 저 모양은요, 직접 위에서 보게 되면 원이 된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길이하고 똑같죠? 자, 요 길이를 어떻게 찾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계속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올 거고 3학년 때도 나올 거고 고등학교 때도 또 나올 거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우리 요 해석을 정확하게 알아놓읍시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나는 직접 찾는 문제에서 그지 이 길이를 구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찾아볼 건데 요거를 밑변으로 요거를 높이로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니? 3을 밑변으로 높이를 4로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이죠. 됐니? 자, 요렇게 구했는 것과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마찬가지 구해 볼 건데 이번에는 얘를 밑변으로 할 거야. 그지? 자, 5를 밑변으로 높이를 나는 모르는 구해야 하는 요 반지름. 그지? R이라고 둘까? 그지? R을 어떻게 높이로 보자는 거지. 자, 요 삼각형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어떻게 5가 밑변이고요. R을 높이로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5를 밑변으로 R을 높이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그 두 개의 삼각형이 어차피 똑같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이 양변에 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을 해줄 수 있고 5로 나누어 주게 되면 R은 얼마? 5분의 12가 되지. 그러한 단면의 넓이니까 원의 넓이를 찾는 거야. 그지? 그러면 파이 R 제곱해 주게 되면 25분의 12의 제곱은 144. 그리고 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렇다면 B는 25분의 144가 되죠. 자, 그러한 A는 10이었고요. B는 25분의 144입니다. 그 두 개를 더하세요 라고 했잖아. 그치? 25로 통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게 되면 444가 될 겁니다. 자, 22번 문제 풀이 이어갑시다.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자, 9죠. 9는 회전축이 무수히 많다. 그죠? 자, 9는요. 어떻게 요렇게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회전축은 요거고요. 그죠? 요렇게 회전해서 본 도형이다라고 하면 회전축은 요렇게 되잖아. 그치? 중심을 지나는 이런 모든 직선들이 다 회전축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무수히 많은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9는 정궤도를 그릴 수 없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치? 요거는 우리가 정궤도가 없는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9는 공간 위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임이다. 자, 9는요, 공간입니다. 공간에서 한 점에서 앞으로, 옆으로, 그지? 옆으로. 우리가 평면에서 이렇게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여져 있는 거는 원이라고 해. 그런데 9는, 그지? 앞으로도, 9를 한번 그려볼까? 그죠? 자, 9의 중심에서 요까지 거리와, 그지?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여기 앞으로까지 거리, 이런 거리들이 전부 다 똑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9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9의 정의입니다. 자, 이번엔 4번이죠. 9를 어떤 평면으로 잘랐을 때 9의 지름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가장 크다. 네. 자, 이번 9를 또 역시나 한번 잘라볼게요. 선생님 요렇게 잘라주면 요런 단면. 그지? 자, 요렇게 잘라주게 되면, 그지? 어떻게 되는 거야? 9는 이렇게 큰 단면. 조금 더 밑으로 가서 잘라주면 조금 작은 원. 이렇게 생기지. 그지? 그럼 가장 큰 단면이 생기는 것은 지름을 포함하는, 다시 말해서 중심. 그지? 중심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도 역시나 가장 큽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5번이죠. 9는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단면이 서로 합동인 원인지 묻습니다. 합동은 크기가 똑같아야 되지. 크기가 모두 다르다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23번 풀이 이어서 갈게. 자, 23번은 N각불의 밑면의 대각선의 수가 44개라고 하네요. 그죠? 자, 우리 대각선의 수 구하던 공식을 한번 기억해 볼까? 자, 일단 그 전에 밑면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N각불이면 밑면은 N각형이죠. 자, 그 N각형에서 대각선의 수 구하는 공식은 N 곱하기 N-3 나누기 2였지. 기억나니? 자, 얘가 지금 44개라고 하네. 그래서 n 곱하기 n-3이 2를 곱해주게 되면 얼마야? 88이야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떠한 n과 그것보다 3 작은 수를 곱해서 88이 되려면 n은 얼마? 11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11 곱하기 8 해서 88이 됩니다. 자, 그러면 n은 11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그러한 11각불대에서 모서리 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모서리 수는요, 각불대는 위에도 생기고 중간에도 생기고 밑에도 생기더라 기억을 한다면, 자, 여기에 11개의 모서리, 여기도 11개, 여기도 11개라서 11을 그지 몇 번? 3번 더해주면 돼. 그지? 그래서 곱하기 3. 33이 되겠죠. 자, 24번입니다. 자, 24번. 정육면체에서 AD 이러한 선분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각각의 중점을 각각 I, J, K 이렇게 두자라고 했어. 중점들을 연결했는 거구나 생각해 줄 수 있죠. 자, 얘네들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르겠대. 그지? 자, 그럼 위에서부터 선생님이 요렇게 해서 칼을 대고 요런 방향으로 일단은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K가 있는 L이 있는 방향으로 똑같이 갔다가 그지? 그 다음 여기까지 해서 커팅을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이렇게 입체가 나뉘어지는 거 보이죠? 자, 그때 나는 이 입체 도형에서 면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 입체 도형에 있는 면의 개수의 합을 찾아야 돼. 그런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얘들아 어떻게 똑같이 나뉘어져 있는 거 보일 거야. 그렇다면 앞부분이건 뒷부분이건 우리는 기준을 잡아서 한쪽에서 면의 개수를 구해주면 돼. 자, 그런데 빠짐없이 구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세려볼 거야. 자, 일단 여기 위에 한 개가 있죠. 되겠니? 자, 그 다음 옆면에 몇 개가 있는지 좀 생각을 좀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요. 밑면에도 역시나 한 개가 보일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옆면만 정확하게 이제 세려주면 되겠구나. 한번 볼게요. 자, 옆면의 개수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 일단은 여기 잘린 면 하나 있죠. 그 다음 여기 앞에 2개.
그 다음 옆에 3개, 그 다음에 뒷면이지, 그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뒷면. 그죠? 왜 번이 되니? 자, 여기 뒷면 요거 말하는 거야. 그지? 자, 여기에 4개, 4번째. 그 다음에 요쪽에 몇 번째? 5번째. 되겠어? 그래서 총 5개가 지금 주어지는 거 보이고요. 그럼 얘네들을 모두 다 더했는 결과니까 일단 7개가 생기는데 뒤에서 입체가 생겼듯이 앞부분에도 우리는 그러한 입체가 하나 더 똑같이 생기거든. 그지? 그래서 정답은 7과 7을 더해서 14개야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입니다. 자, 25번은 선생님이 문제를 그지 직접 어떻게 뿔을 만들어 가면서 너희한테 직접 보여준 적이 있어. 그지? 일단 문제부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원뿔의 밑면의 한 점 A에서 출발을 하여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가장 짧은 선을 전개도로 그려보세요 라고 했지. 그지? 우리 문제집에 이게 없어서 선생님 좀 그래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자, 우리 A에서 출발을 해서 A로 다시 돌아오면 이 A는 펼쳐주게 되면은 여기도 A, 여기도 A가 있는 구조가 돼야 돼. 일단 솔직히 얘네들은 그림 자체가 틀렸어. 자, 그리고 사실 선이 이렇게 좀 굽어도 되고 이렇게 좀 더 길어도 돼. 그런데 가장 짧은 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치? 한번 보세요. 얘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직접 만들어 보면 이렇게 그치? 옆면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듯하게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선이 생긴다는 거 볼 수가 있었던 거 기억나지? 자, 3번입니다. 왜 그럴까? 여기까지 길이가 제일 길고 여기가 점점 짧아졌다가 여기까지 길이가 다시 길어지지. 한번 볼래? 가장 길었다가 점점 변의 길이가 짧았다가 그지? 뒤로 가면서 다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길어지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선분이 생겨져 있어야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입체 도형하고 다면체는요, 얘들아,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이러한 다면체들, 그지, 직접 그려본 것을 입체로 만들어보고 해주는 게 솔직히 가장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사실 시험이 되게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 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이고요. 자, 사실 중학교 2학년 들어가게 되면 그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요 테스트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